유엔 국제기구 등에서 네. 지금 이 성노동을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네. 즉 그 취지는 그 주로 성판매를 하는 분들이 주로 약자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금지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이 침해된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청법원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그 논리 중에는 그 약자인 성판매 여성을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강자인 성구매 남성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게 좀 과잉 금지 아니냐 이런 취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위원을 주장하는 입장에 저는 전체적인 그 좀 일관된 주장을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직결지의 생계형 그 여성들의 보호를 한다 했다가 어떤 데는 또 비강 그 자발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약자이며 어디까지가 강자이며 이거 지금 구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입법 정책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스웨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99년 이전에는 매도 매수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만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99년 그 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성매매 처벌에 관한 이 입법이 한 50번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 50번 발의된 것 중에서 30번은 30건은 그 성매수, 성매도 모두를 처벌하자, 성매수만 처벌하자. 처벌하겠다는 그게 30건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10년 동안에 굉장히 치열한 법정 그 입법 논란 끝에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이 스웨덴의 입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구매, 성매도, 성매수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그 당시 필요성과 지금 현재 그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더 컸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법 정책에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 여쭈면은 네. 지금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이건 성차별 문제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제청법원에서는 왜 동일한 법률을 놓고 성매매 여성만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매매 남성 부분도 당연히 지금 그 호스트바 이런 거 많다고 합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서는 이거를 왜 주장하지 않는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청법원의 취지 자체가 오히려 평등권에 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성 뭐 남녀 차별 이런 평등권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한된 구역에서 허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신청인이나 이런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예. 뭐 충분히 그런 주장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지금 아까 이제 변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매매 특히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거를 내셔서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제한된 구역에서 성을 판매하는 것은 위헌이고 그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그런 논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즉 성판매가 위헌이라면 전부 위헌이 돼야 되는 것일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구역에서는 합헌이 되고 그 구역 밖에서는 위헌이 되는 그런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즉각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신청인 측의 주장은 적어도 이제 성판매 종사하는 여성들이 형사 처벌받는 이것은 이제 과잉금지 원칙과 이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다만 그 방책으로서 최소 침해 원칙이 현재는 어긋나기 때문에 방책으로서 그런 제한되는 구역에서 하게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게 바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인과관계가 바로 도출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 전혀 알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위헌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신 이런 인과관계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판매 하는 여성들 쪽은 이제 처벌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방금 얘기하시는 구매자 측도 과연 이제 다 이제 합헌을 시켜야 되냐 위헌을 시켜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그 부분만 뭐 시간을 좀 둔다든지 그 기간 동안에 국민적인 합의나 공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거지. 뭐 제한된 구역에서 하는 게 합법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인과관계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앞에 변론과 지금 재판관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보여서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쭌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그 어떤 정책의 문제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 규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따질 수 있지만 이것이 법 말하자면 어떤 입법 정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을 좀 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 재판관님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입법례들, 공창제를 두고 있는 입법례들도 거시한 이유는 지금 현재는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 다른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특히 좀 선진제국으로 갈수록 많은 고민 끝에 뭐 매수자만 처벌한다든지 또는 뭐 그 허용을 하되 뭐 손님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호객 행위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이제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 다른 입법례들이나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그 중에 하나도 공창제인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거시한 거지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제청 신청인 물론 법원에서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뭐 직접 뭐 말씀하실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청 신청인 대리인께서 보시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원하는 그러니까 현재 제청법원이 원하거나 제청 신청 측에서 원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되는 이 법률의 위헌을 청구하시는 것이지 이 법률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기 때문에 일부만 허용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예컨대 뭐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은 아니신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그게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쭙고요. 이해관계인 측에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선량한 성풍속, 그 성질서 유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성매매만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성상품화가 여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데 굳이 요 성매매만 지금 금지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까지는 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 성매매 금지에서 성매매에는 사실 유사성교 행위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의 범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성교보다는 좀 범위가 더 넓은데 그 넘어서까지는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도 법적 제재가 그렇게 지금 재판관님 말씀 것처럼 자꾸 넓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 보호처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통계 자료가 좀 있었는데 아까 자료에 보면 보호처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호처분이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다는 무슨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저 소송 대리인으로서 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예. 아까 뭐 건전한 성풍속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 법이 취지가 성매매를 근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성매매를 왜 근절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더 따져 올라가면 그 건전한 성풍속 뭐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쭉 논리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을 금전으로 사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그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 국민들의 생각, 그 건전한 성에 관한 생각, 이것을 그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점이 좀 건전한 성풍속이 아주 추상적이어서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건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성폭속 또는 선량한 성폭속이고 우리 헌법적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한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건 인간의 존엄성과 모순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최소한 우리 헌법 체제 아래에서는 그건 허용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돈을 주고받으면서
성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뭐 나머지 영역은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영역으로 헌재에서 최근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의 영역을 확대하셨듯이 또 그까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이거를 돈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 건전한 성풍성이 뭐냐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어렵고 만약에 철학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정말 인간에서 건전한 성풍성이 뭐냐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저희 대리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기에는 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 또 성매매가 허용되는 것은 건전한 성풍속과 배치된다.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가 또 비강 자발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약자이며 어디까지가 강자이며 이거 지금 구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입법 정책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스웨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99년 이전에는 매수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만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99년 그 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성매매 처벌에 관한 이 입법이 한 50번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 50번 발의된 것 중에서 30건은 그 성매수, 성매도 모두를 처벌하자, 성매수만 처벌하자, 처벌하겠다는 그게 30건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10년 동안에 굉장히 치열한 법정 그 입법 논란 끝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즉 성판매가 위헌이라면 전부 위헌이 돼야 되는 것일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구역에서는 합헌이 되고 그 구역 밖에서는 위헌이 되는 그런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즉각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신청인 측의 주장은 적어도 이제 성판매 종사하는 여성들이 형사 처벌받는 이것은 이제 과잉금지 원칙과 이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다만 그 방책으로서 최소 침해 원칙의 현재는 어긋나기 때문에 방책으로서 그런 제한되는 구역에서 하게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게 바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인과관계가 바로 도출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오히려 평등권에 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성 남녀 차별 이런 평등권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한된 구역에서 허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신청인이나 이런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예. 뭐 충분히 그런 주장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지금 아까 이제 변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매매 특히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거를 내셔서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제한된 구역에서 성을 판매하는 것은 위헌이고 그 제한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그런 논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이 스웨덴 입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구매, 성매도, 성매수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그 당시 필요성과 지금 현재 그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더 커졌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법 정책에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 여쭈면은 네. 지금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 이건 성차별 문제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제청법원에서는 왜 동일한 법률을 넣고 성매매 여성만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매매 남성 부분도 당연히 지금 그 호스트바 이런 거 많다고 합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서는 이거를 왜 주장하지 않는지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청법원의 유엔 국제기구 등에서 네. 지금 이 성노동을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네. 즉 그 취지는 그 주로 성판매를 하는 분들이 주로 약자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금지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이 침해된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청법원의 논리를 가만히 보면 그 논리 중에는 그 약자인 성판매 여성을 어떻게 보면 그보다는 강자인 성구매 남성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게 좀 과잉 금지 아니냐 이런 취지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위헌론을 주장하는 입장에 저는 전체적인 그 좀 일관된 주장을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직결지에 생계형 그 여성들의 보호를 한다